안녕하십니까. 머리 이론 마지막이네요. 그죠? 오늘은 끝나죠? 하여튼 뛰는 거 금방 뛰죠. 책을 벌써 기본서를 2번 뗐지, 요약집도 뛰지, 다 뛰는데 실력은 안 뛰지. 정작 뛰어야 될 건 안 뛰죠. 실력이 뛰어야 되는데 책만 뛰어. 참. 그래서 뭐라도 뛰는 게 어디예요? 막 뛰다 보면 성적도 같이 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그 성적이 뛰기 위한 기본 상식인데 다 뛰었으니까 이제 7, 8월에 문제집만 잘 뛰고 남은 거만 잘 뛰면 이제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 또 열심히 하시면 되니까. 우리 113페이지 할 차례죠. 네, 비과세. 비과세. 거기 비과세 파트는 뭐 전체적으로 다 중요합니다. 그죠? 내용 뭐 쭉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비과세 그러면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하나는 첫 번째가 제목만 알면 됩니다. 파산, 선고, 처분소득 이렇게 되죠. 파산, 선고, 처분소득이다. 이거는 시험에 나오면 이 제목밖에 안 나옵니다. 낼 게 없으니까 그냥 다음 중 비과세 대상이 아닌 걸 골라라 하면 얘도 이제 비과세 대상이니까 뭐 파산, 선고, 처분소득 이거에는 낼 게 없어요. 내용 자체가 낼 게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거죠. 농지의 교환과 분합이다. 이렇게.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시험에 언급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서 얘만 단독으로 나온 적도 있고, 그죠? 어쨌든 비과세 파트는 자주 나오는 내용 중 하나죠. 자, 그러면 얘는 이런 게 돼 있죠. 일단 교환분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법으로 정한 사유에 따라서 교환분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막 하면 안 되고 그 교환분합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교환분합 이런 거죠. 아니면 국가가 소유하는 농지와 교환분합 이런 식으로 입증이 되는 건데 그럼 개인끼리는 교환분합을 못하느냐?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사유가 뭐냐면 표현할 때 이제 경작상 필요라고 합니다. 경작상 필요. 뭔 얘기예요? 농사짓기 편하려고 교환분합 할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농지가 있는데 이걸 서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바꾸는데 얘 갑, 얘 을, 여기 을, 여기 갑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농사짓기 되게 불편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를 바꾸면 되죠. 이렇게. 이런 이유로도 교환분합이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거나 저러거나 얘는 공통적으로 가야 될 것보다 금액 조건이라 했죠. 금액 조건. 일정 금액 조건을 갖췄을 때만 비과세가 된다. 자, 금액 조건은 뭐라고 했어요? 그 교환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된다? 차액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돼요? 응? 그 얘기죠. 차액이 이렇게 되는 거죠. 둘 중에 뭐? 큰 토지 가격의 4분의 1. 큰 토지 가격의 4분의 1. 그러니까 어느 게 됐든 큰 토지인 거죠. 얘가 1억이고 얘가 7,600이다. 그러면 얘가 큰 토지 가격이잖아요. 그죠? 1억이. 그러면 이 차익이 얼마다? 2,400.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요게 이제 어떤 조건을 갖춰라? 둘 중에 큰 토지 가격의 4분의 1이야. 그러니까 요거의 4분의 1 이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된다는 얘기죠. 2,500이 4,300, 2,500이니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7,400이어가지고 얘가 2,400으로 가면 2,600으로 가면 얘는 비과세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4분의 1까지 해주고 초과는 이런 거 없습니다. 4분의 1 이하면 되고 아니면 안 되고 그게 끝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시험은 얘가 냅둬. 얘가 보시면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시험에 나온 적 있다 했죠. 기출문제로. 그러니까 이 조건 하나 4분의 1 이하 조건 하나만 가지고도 부등으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부등으로. 그러니까 뭐 기출문제 푸시면 뭐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부등을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비과세요건 4분의 2 이게 맞는 걸 옳은 걸 고르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독으로 나온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금액 조건은 공통으로 들어가는데 또 있으면 사후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사후관리. 이 사후관리는 뭐냐면 일단 비과세를 해줬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얘가 비과세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일정 조건을 충족을 했을 때 그러니까 조건 충족을 못하면 추징하는 그런 조건이죠. 그럼 언제냐면 얘만 해야 됩니다. 경작상필요. 요거죠. 얘는 비과세 왜 해준 거예요? 니네가 농사짓기 불편하니까 요걸 바꿔주면 농사짓기 편할 것 같으니까 바꿔달라고 해서 농사짓기 편한다고 해서 바꿔줬는데 교환하고 나서 비과세 해줬더니 얘가 뭐예요? 교환해서 비과세 받고 경작을 안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라? 얘는 의무적으로 몇 년 이상? 3년 이상은 뭐 해라? 작용을 해라. 얘기죠.
요게 이제 조건입니다. 경작상필이면. 자, 근데 얘가 3년 자격을 못 할 수도 있죠. 예외적으로. 그래서 예외가 있습니다. 자, 3년 안에 뭐가 됐다? 수용됐다. 수용된 거다. 얘는 무조건 비과세 저희 자격 확률로 봐주죠. 왜? 내 의지가 아니잖아요. 3년, 1년 있다 수용되면 강제 수용된 거니까 요거는 뭐다? 3년 자격 확률로 봐주고. 그리고 상속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1년 있다 돌아가셔서 아버지가요. 그러면 3년 작용 못 하신 거죠. 말씀드렸죠? 이분이 3년 작용하기 싫어서 아버지가 일부러 1년만 하고 돌아가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얘가 상속이 돼버리면 어떡한다? 그 상속인이 남은 재산 이거 상속받아서 남은 기간 작용하면 전체를 통산해 줍니다. 이게 예외 규정이죠. 시험에 이것도 다 나왔었어요. 가로치기로 얘하고 같이 물어봤어요. 예를 들면 뭐 몇 년 이상 그럼 3년 이상 작용해야 되는데 몇 년 안에 수용되면 3년 안에 수용되면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큰 토지 가격이 얼마? 4분의 1 이하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써놓고 옳은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죠. 기출문제. 이런 것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묶어서 같이 나왔죠. 자, 요게 이제 근데 얘는 요거 외에는 뭐 낼 게 없습니다. 특별하게. 결론은 뭐다? 뭘 기억하면 돼요? 이거 교원 조건, 금액 조건 꼭 기억하시고 사후 관리는 경작상필 이런 게 있다. 이거 외에는 낼 게 없습니다. 얘는. 그죠? 간단한 거죠. 문제 몇 개 풀어보면 뭐 특별히 틀릴 일 없습니다. 자, 얘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1세대 1주택 이거죠. 1세대가 1주택이고 그리고 뭐 토지까지 그리고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보유 그랬죠? 어제 늦게까지 수업했다며요. 비법 그죠? 얼굴이 초췌하구만. 간만에 뭐 좀 한 것 같죠? 그죠? 어제 그거 안 했으면 뭐 했겠어? 공부한다가 도서관에 가서 시원히 앉아가지고 꼬박꼬박 졸다가 나니까 허리가 피곤하고 보니까 나와서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들어가 졸다가 또 피곤하니까 나 이랬겠지. 그죠? 근데 어젠 수업을 들으니까 뭐요? 어쨌든 앉아 계셨으니까. 그죠?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계속 듣다 보면. 오늘 또 한다며요. 하여튼, 그 양반도 참 체력 대단해. 아니, 체력이 대단한 거, 여러분이 대단한 게 아니라, 비법선이 대단한 거,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일요일날 제가 특강이 계속 있어요. 다음 달까지. 그래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수업을 하고 일주일 내내? 엄청 피곤해요. 저는 그거 하는데도. 근데 비법선생님 뭐, 자기 수업도 원래 많은데다가, 그렇게 하루 종일,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 하는 강의를 14시, 막 10몇 시간씩 하는 거죠? 아, 대단합니다. 근데 그게 체력으로 하는 건 아닐 거라. 열정으로 하는 거지. 체력으로 뭐, 그렇게 되겠어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여튼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러니까 민법선생님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빛이 나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러나요? 저 때문에 그런다니까. 우리는 딱 한 집은 끝나잖아. 그러니까 나 때문에 항상 나보다 더 오래 하는 사람 다 빛이 나는 거예요. 열심히 해 보이잖아, 상대적으로. 구씨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구씨 있잖아요. 구씨는 내 덕분에 되게 열심히 하는 거 같잖아. 공시세법인데 겁나 열심히 하는 거 같잖아요. 왜? 우리는 막 한 시간 끝났는데 막 토요일 날인데 막 안 끝나잖아. 그만하자는데 막 자기 더 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구씨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 때문에 빛이 나는 거야. 근데 걔는 항상 나한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덜해. 여러분 살짝 언제 말할 기회 있으면 살짝 얘기해줘요. 오늘 쑥 뛰어가지고 선생님 세법선생님 덕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살짝 얘기해줘. 대놓고 얘기하지 말고.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씨가 그러더라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 그죠? 하여튼 오늘도 죽었네 그러면 2시부터. 그죠? 대단하십니다. 아유 진짜. 나는 박힌 선생님 처음 봤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 유 선생님, 그것도 한번 돈 받고 특강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와, 하여튼 열심히 있어. 이게 여러분도 부담 가잖아. 그죠? 그렇게 해주는데 점수를 안 나니까 그냥 부담스럽잖아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 들죠. 그러니까 세번 부담 안 스럽잖아. 서로 부담 없잖아. 서로 자기 할 만큼만 하는 거야. 에이, 난 이 정도면 충분하지만. 서로 그런 거죠. 나는 강의하면 되고 여러분은 내가 오늘 수업 나왔으면 됐지 뭘 더 바래. 여기 나한테 그러지. 그리고 점수 이제 5개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점수가 60점이잖아요. 그럼 아시죠? 합격하고 떨어지는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면 이 인구밀도가 제일 높은 데가 여기예요. 합격생 중 인구밀도 제일 높은 데가. 떨어진 사람 인구밀도 제일 높은 데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떨어지는 사람이 하나 두 개 차이로 떨어져 엄청 많습니다. 근데 붙은 사람도요.
신의 점수 60부터 60점에서 65점 이 사이에 엄청 많습니다. 막 무슨 막 70점, 80점 맞아 몇명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로 가려면 안 돼. 여기 힘들어. 여기 좀 그냥 여기 끼면 돼. 여기 껴. 나 이렇게 툭 올라가면 돼요. 막 운동운동 하다가 싹 눈치 봐서 싹 올라가면 돼. 그럼 여기 합격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요 성적 차이가 없어요. 이 5점 평균 5점 차이 떨어진 사람하고 붙은 사람 여기하고 둘은 제가 볼 때 실력 차이는 없어요. 똑같아 실력은. 근데 딱 그 차이예요. 누구나 똑같이 아는 문제를 이 사람은 실수 안 하고 이 사람은 실수한 거예요. 그게 하나 두 개 쌓이면 떨어지는 거고 그걸 안 하는 사람 붙는 거예요. 이게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하면 합격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이 답답한 게 뭐냐면 이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5월 지나면 1월 1차하고 뭐 하고 가니까 2차에 수업이 쫙 빠졌어요. 한 반절밖에 안 나와. 다른 과목도 그래 2차는. 왜 그러냐니까 1차 안 나와서 1차 한다고 빠졌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잖아. 이번에 올해는 1차만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죠? 내년에 2차 하겠다는 얘기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요 선이라니까, 요 선. 그럼 된다니까. 그럼 이번에 모의고사 보잖아요. 40점만 맞으면 40점. 6월달 모의고사는 40은 나와야 돼. 인간적으로. 40점. 수음이양 가도 아니야. 가도 아니고 토미티야. 40은 나와야 돼. 얼마나 소박해. 우리 꿈이 뭐라고? 40점. 50점도 아니고 40점만 맞으세요. 40점. 요번에 40 맞으면 7, 8, 9, 10, 4개월이잖아. 그죠? 5점씩만 올리면 딱 시험 보러 가면 60점이지. 그죠? 그럼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 일단 올해 목표는 이번 달 목표는 뭐다? 40. 그리고 50점 맞았다는 잔치 해야 되는 거. 밥 사야 돼. 50 맞으면 밥 사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얘가 1세대 1주택 2년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이게 보시면 1세대 1주택 2년부가 원칙이라는 얘기래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다? 예외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각각 예외 규정. 원칙 3개, 예외 3개인데 여기 보시면 뭐예요? 주택이 하나야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 예외는 뭐가 있어요? 집이 2개인데 일정 조건을 갖추면 뭘로? 1주택으로 봐주겠다라는 예외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이거는 처음부터 개념을 잘 이해하신다 했죠. 얘가 1세대 몇 주택이에요? 2주택. 그죠? 근데 요건 충족하면 몇 주택? 1주택으로 보면 돼요. 자, 요건 충족했습니다. 걔는 1주택이네. 자, 이러면 이 상태에서 1주택 되면 얘는 비과세 된다. OX. 얘가 이런 조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한다. 그럼 맞다 틀리다 했어요. 얘가 지금 집이 2개잖아요. 근데 이런 법정 조건을 충족을 하면 몇 주택으로 본다고? 1주택으로 본다고. 그럼 비과세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1주택으로 봤어. 그 다음에 비과세는요. 1주택이 비과세가 아니라니까. 여기 써있잖아요. 뭐 하라고? 2년 보유하라잖아요. 보유 안 하면 비과세 안 됩니다. 2년 보유. 근데 얘가 집이 2개인데 이런 조건 가지고 이걸 먼저 팔으면 얘는 1주택이래. 근데 얘가 2년 보유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비과세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집이 2개는 바로 비과세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다 했어요? 비과세한다 그러면 안 되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뭐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이래야지 비과세 한다 그러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이게. 왜? 집이 하나인 사람도 2년 보유 해야 비과세 되는 판에 얘는 2개인데 그런 건 없어요. 요건 조심해야 돼요. 자, 이번 얘는 뭐예요?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뭘 안 했어? 2년 보유를 못 했는데 이런 조건을 갖추면 뭐 한 걸로 본대요? 2년을 보유한 걸로 본대. 그럼 얘는 뭐예요? 비과세 되는 거죠. 왜? 1세대 1주택인 상태잖아 여러분이. 근데 2년 보유 못 했는데 이거 하면 2년 보유한 거 본다며. 그럼 뭐예요? 나는 그 순간 뭐예요? 비과세권 충족을 한 거죠. 왜? 얘는 1주택인 상태에서 보유기 같은 데니까 비과세가 되는 거고 여기는 집이 2개이기 때문에 바로 비과세는 아니다. 그죠? 그 구분을 잘 구분하셔야 된다. 막판에 가다가 뒷부분에서 비과세 된다. 뭐 이거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맞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 잘못 이해해가지고 틀리면 안 되죠. 잘 풀고 마지막에 단어 때문에 틀리면 안 되니까 요거는 바로 비과세한다 그러면 안 되고 그죠? 규정을 적용한다 그런 표현을 써야 되고 여기는 비과세 된다 해도 맞는 지문이다. 그걸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세대 구성하시려면 일단 뭐 해야 돼요? 얘가 거주자야 됩니다. 거주자. 여러분 거주자는 뭘 거주자란다?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며칠이나 183일 이상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얘가 거주자로서 누가 있어야 돼요? 배우자가 있어야 뭐가 된다? 1세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주소가 같아야 된다 그랬죠? 자, 주소가 항상 같던 다르건 항상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게 있어. 누구라 있어? 항상 언제나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
주소가 같건 다르건. 모르면 내가 잘못이에요. 떠올리기가 싫은 거야. 생각, 누군지 감은 잡히는데 말하기가 싫은 거야. 집을 나왔기 때문에 다시 걔는 집 들어갈 때는 얘기가 싫은 거지. 그죠? 남편하고 부인이죠. 그죠? 신랑 생각하기 싫은 게 짜증나는 거 나왔으니까. 그죠? 지금 나왔으니까 뭐요? 와이프는 집 들어갈 때는 남이기 때문에 생각하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대답하기 싫은 거야. 아는데도 얘기 안 하는 거지. 그죠? 부부지간이죠. 그죠? 부부는 항상 뭐다? 동일 세대원이다. 뭐해도 주소를 달리해도 항상 뭐다? 동일 세대원입니다. 심지어는 세법에서 실무에서는요, 이혼했는데 같이 사는 사람 있죠? 같이 살아. 이혼했는데. 그래 동일 세대원으로 봅니다. 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혼했는데 왜 같이 살아? 유장이혼한 거죠, 유장이혼. 그럼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봐, 이혼한다고 봐.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혼했는데, 이혼하고 같이 살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얘는 실질적으로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를 한번 엮이면 조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이 배우자가 없어도 예외 나오죠? 몇 살 이상? 30세 이상. 그리고 경력사원도 있다 했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뭐 이혼한 경우. 그리고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된다. 미성년자는 세대 구성이 된다 했어요? 안 된다? 미성년자. 미성년자.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분이 이 문제 풀 때 문제를 맞고 틀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문제 내용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질문의 내용을. 자, 제가 질문할 때 미성년자가 비과세가 1번 된다, 2번 안 된다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럼 대답을 뭐라고 해야 돼요? 된다는데, 그쵸, 이걸 골라야 되는데 3번 해놓고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미성년자는 원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건 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건요, 그 문제의 정답의 키가 되는 단어가 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을 A라는 단어가 이게 원래 문제의 정답의 키워드인데 여러분은 B에다 집중을 해버리면 같은 문제를 푸는 예상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물어보는 거잖아요. 미성년자 비과세가 아니야 세대 구성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이걸 만약에 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3살짜리한테 그러면 집 사주고 2년 있다 팔면 걔는 비과세 받네? 세대 구성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안 돼.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뭐나? 안 돼. 자, 고가주택 아시죠? 고가주택은 비과세 된다 안 된다? 네? 안 돼. 또 그러면 비과세 고가주택 가만히 있어봐. 걔가 9억까지 내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겨. 뭐라고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원칙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기서 1세대 1주택 2년 부여할 때 가로치고 뭐라고 나와요? 고가주택은 제외.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뭔 얘기야? 고가주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단어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미성년은 안 되지만 예외가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죠. 미성년들은 언제나 항상 어떠한 경우도 세대 구성할 수 없다. 그럼 틀린 거죠. 왜? 결혼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가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대 구성 요게 기본이다 보시면 되고요. 교재를 잠깐 보시면 거기 113페이지에 맨 밑에 1세대 1주 비과세 요건 나오죠? 동그라미 1번 1세대로서 2번 양도일 현지 우리나라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것. 자,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집이 있고요. 하나 있고요. 미국에 집이 한 채 있어요. 미국에. 그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 집이 하나 있고 미국에 집이 하나 있어요. 그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집을 팔면 1세대 2주택이다. OX. X. 그죠? 우리나라 것만 따져. 우리나라 집이 한 채 있고 중국에 만 채 있다. 그럼 나는 몇 주택자야? 1주택자입니다. 양도세 가서는 국내 1주택만 따지는 거죠. 그 다음 고가주택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2년 이상 보여야 되고 미든 게 아니고. 그리고 얘는 뭐까지 비과세요? 토지까지 같이 비과세가 됩니다. 이때 조심할 것은 이 토지는 무제한 아니라겠죠? 자, 토지는 어떻게 한다? 도시지역 안은 어떻게 해요? 주택 정착 면적의 몇 배? 5배. 밖은 10배인데 이때 그것만 또 외우면 안 됩니다. 자, 얘가 허가받은 거고요. 이쪽에 무허가받은 주택이 또 있는데 얘가 10평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주택 정착 면적 얼마다? 30이에요. 30. 이거의 5배, 10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억해야 돼요? 정착 면적 계산 시 무허가 정착 면적도 뭐한다? 포함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야. 자, 넘어가시면 1세대 나오죠. 114페이지. 원칙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고 같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관계 구성하는 집단을 말한다. 해놓고 부부의 경우 단독 세대를 구성해도 항상 동일 세대원으로 본다. 맞죠? 부부는 항상 기다. 예외 나오죠? 배우자 없어도 되는 경우.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그리고 최저생계 몇 조가 나있죠? 최저생계비 나오고 길게 나오면 걔는 정답이니까 크게 신경 안 써야죠. 그리고 미성년은 안 되지만 예외가 있다는 거. 거기까지 1세대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그걸 1세대가 몇 주택? 1주택.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주택은요, 상시 주거 목적으로 쓰는 걸 주택이라고 그래요. 상시 주거. 상시 주거가 뭐예요? 평상시 거주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콘도는 세법상 주택이 아니다. 아니죠. 왜? 걔는 거주는 가능하지만 동일 세대원이 계속해서 거주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콘도는 합숙소 같은 그런 주택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잘 나오는 질문이 뭐죠? 이렇게 툭 나오죠. 건축물 대장, 즉 공보상 주택인 경우에 공보상이 뭘로 되어 있다가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는 1주택으로 본다. OX. X. 왜 그런다 했어요? 공보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르다는 얘기다. 그럼 뭐가 우선이다? 사실상 용도가 우선이기 때문에 걔는 주택이 아니다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는 114페이지 3번에 1번 주택에도 양도율 현재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그래서 별장권도 합숙소는 주택이 아니다 돼 있고 1번에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서 상시 주거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집이 두 채인데 하나를 팔았어요. 근데 사간 사람이 잔금까지 다 받았는데 얘가 등기를 안 해가. 상대방이 매수가. 그래서 얘가 집이 두 개 중에 하나를 팔고 잔금 받았는데 등기 안 해갔죠. 아직도 내 명의로 돼 있잖아. 그럼 이 경우는 어떡하냐? 무조건 2주택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실질적으로 다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뭘 안 해간 거야? 등기를 안 해간 거지. 이때는 뭐 하면 된다? 사실 입증하면 됩니다. 계약 내용은. 잔금 계약서 있고 다 하니까. 그죠? 그러면 얘는 뭐다? 등기 부상 2주택이어도 나는 몇 주택으로 봐준다?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래서 거기 니은번에 매수자의 등기 지연으로 공보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뭘로 본다? 1주택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다 아시는 얘기죠? 집 이렇게 있는데 얘가 갑, 을, 병 뭐하고 있다? 공동 소유하고 있다. 자, 그러면 주택수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공동명의 셋이 각각 1주택 각각. 그러니까 이 경우는 조심하라 했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서로 간에 집이 하나씩 있다. 이렇게 원래 있는 집이 하나 있고 각각 있고 여기는 공동명의 돼 있으면 가, 을, 병 전부 다 몇 주택이에요? 1세대 2주택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공동명의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집이 하나인데 10명이 공동명의야. 그러면 그 10명 다 각각 1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지분 같은 걸 하면 안 돼요. 가끔가다 질문 뭐라고 하냐면 자기 집이 하나 있고 이쪽에 집이 또 있는데 거기 상가주택인데 자기는 그 위에 꼭대기 이렇게 조그만 거 집이 옥탑 있는 곱하기죠. 그것만 돼 있대. 많이도 안 돼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제가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거기 명의로 들어가 계신 거죠? 명의는 돼 있대. 근데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뭐요? 얘가 안 된대. 면적이 얼마 안 된대. 조그맣게. 지분도 얼마 안 돼. 그런 거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냥 2주택이에요. 왜? 소유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좀 조심하시라 했죠. 근데 같은 공동 소유인데 공동 상속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상속. 그죠? 여기는 좀 다릅니다. 공동 상속은.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머니하고 자녀 둘이 같이 공동 상속 받았어요. 이때는 각각 아니라 이 중에 한 명만 주택으로 봅니다. 누구? 주된 상속자. 그러니까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실제는 어머니가 50%고 자식 둘이 25%씩 가졌다. 가끔 저한테 이 질문을 하는 분이 있어요. 이제 수업을 듣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공동명의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집을 팔라고 하는데 2주택자가 되니까 비과세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상속받은 경우 예외라는 거죠. 상속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이때는 어머니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자녀 둘은 명의가 돼 있어도 몇 주택자? 1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이거 받으면 비과세 받을 수 있죠. 자, 그러니까 공동 소유일 때와 공동 상속은 주택수 계산이 좀 다르다. 그죠? 그게 지금 D급번이죠.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거 보기 때문에 공동 소유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데 그 밑에 참고에 공동 상속의 경우는 주된 상속자만 주택으로 본다. 그랬죠? 보시면 되고요. 자, 주택 부속토지 나오죠? 리을에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밖은 10배인데 정착 면적하고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무허가 정착 면적을 포함한다. 또 기억하셔야 되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거 재산세 나왔었는데 재산세에서 주택인데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 재산세 계산 어떻게 한다 했어요? 한꺼번에 한다 했죠? 한꺼번에 계산해서 나온 세금을 안분해서 낸다. 뭘로요? 뭘로 안분해? 시가 표준이요. 시가 표준. 그죠? 시가 표준 내고로 안분한다. 그죠? 그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이걸 팔았어요. 그대로. 그럼 양도세 이제 비과세 여부를 따져야 되잖아요. 자, 이때 그러면
비과세할 때 이 토지랑 같이 비과세가 되느냐 그 얘기죠. 자, 이때 주인이 다르죠? 얘는 안 돼. 토지는 비과세 못 받아요. 왜? 이 주인이 명의가 다르면 이 토지는 양도세, 이 토지는 이 주택의 부속 토지로 인정이 안 됩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둘이 동일 세대원이야. 그죠? 남편, 부인 이렇게 되다 예를 들면 그럼 뭐다? 그때 명의가 달라도 전체를 뭘로 본다? 1세대 1주택으로 봐줍니다. 근데 결론은 뭐다? 명의가 다르면 이 둘이 뭐다? 동일 세대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얘가 토지도 주택의 부속 토지로 비과세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판단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일 세대원이냐 아니냐. 그래서 거기 미음에 대지와 건물은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 간에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대지 소유자는 1주택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 그죠? 근데 거기 비읍은요. 주택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뭘로 본다? 1주택으로 본다. 그러니까 같은 세대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토지가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판단이 된다. 그죠?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집이 이렇게 있는데요. 얘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오래돼가지고 막 낡았어. 그래서 오늘 제가 술 먹고 들어가다 짜증나가지고 딱 보니까 집이 막 낡아가지고 흔들는데 에이 승기라 발을 뻥 찼더니 얘가 무너졌어. 그죠? 그래서 무너진 김에 어떻게 했어? 에이, 이 양 부신 김에 뭐야? 아예 그냥 멸실해버렸어. 멸실해버리고 다음날 얘를 팔았어. 그 나는 1주택이 아니에요. 어제까지 건물이 있었어. 근데 어제 승기를 때려 부시고 그냥 발로 차버려 무녀가지고 거기다 멸실하고 오늘 그냥 이 상태로 팔아. 얘는 1주택이 아니다. 아니다. 그거 나 어제는 어제까지 내가 집이 있었어. 그럼 세법은 깔끔한 감옥이라 했잖아. 과거를 묻지 않아. 어제 안 물어봐. 어제 집이 있었어. 그런 거 안 물어봐. 지금 중요한 거야. 지금 이 순간 뭐야? 없어. 얘는 뭐야? 나한테 지금. 그렇죠? 얘는 그러니까 양도일 그 이전에 뭐 있니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중요한 건 양도일 현재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 됩니다. 세법 깔끔한 감옥이죠. 사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과거를 물으면 안 돼. 그래서 첫사랑이 뭐냐 이런 거 물어보면 기억도 안 나는데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첫사랑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 있어? 그게 아니라 저는요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누가 첫사랑이었는지 기준이 없어요. 그 누구 뭘로 기준은 뭐 어떤 기준이야? 그럼 이런 기준이야? 내가 걔랑 손을 한 번도 안 잡았는데 막 볼 때마다 혼자 마음이 가슴이 떨렸어. 얘하고 걔만큼 가슴은 덜 떨렸는데 손을 잡았던 애하고 하나도 안 떨렸는데 팔딱 끼고 다니는 애하고 누가 첫사랑이야? 1번? 1번인겨? 그런겨? 아, 손을 안 잡아서 가슴이 떨렸던 애가 첫사랑인가? 아,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좀 감이 좀 잡히네? 아, 그 생각에 나는 몰랐거든. 아니, 왜 이게, 그 웃기잖아요. 첫사랑이라는 게, 얘가 첫사랑, 이게 개념이 없잖아요, 개념이. 기준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린 그럼 몰랐거든. 아, 그렇게 잡으면 됐구만. 그죠? 있구만, 다, 그런 감이. 아이, 첫사랑이 어딨어? 끝사랑이 어딨어? 그냥 다, 그렇지 뭐.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부질없는 일 있어. 그래서? 의미가 없어. 살다 보면 나중에는 의미가 없어져. 지금 정으로 사는데 뭘 그걸 얘기를 해. 자, 그래서, 우리 첫사랑 좀 있었으니까 딱 떠올리는 첫사랑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죠? 첫사랑 그럼 막 가슴이 아리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 그런 게 없네. 그래서, 인생 못 살았나 몰라. 자, 뭐라고요? 자, 그리고 시읍번 보세요. 115페이지 시읍번에 뭐라고 돼 있나?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후 이 상태에서 팔면 비과세죠. 그런데 뭐 했다고요? 멸실했다잖아. 그리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뭐다?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원주에 집이 하나 있는데요. 아파트가 있는데 저보다 시골에 저쪽 아래 시골에 횡성에 농어촌 주택이 하나 있어요. 쓰러져 나온 초가집이. 근데 자기 앞으로 돼 있어. 그럼 몇 주택자야? 2주택자죠. 자, 이 상태에서 원주 집을 팔면 비과세가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원주집 팔기 전에 그 횡성에 있는 농어촌 주택을 부셔버리고 멸실 등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원주집을 팔면 나는 몇 주택자야? 1주택자입니다. 그럼 세무서에서 야, 너 지난달까지 거기 집에서 너 이거 일부러 부시고 이렇게 한 거지.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안다 해도 상관없어. 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죠. 왜? 양도세 항상 언제 기준이라고요? 과거 묻지 않고 양도일 현재가 중요한 거죠. 그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똑같은 개념이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이 살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속세를 떠나기로 했어. 속세를 떠나서 자연인으로 돌아가기로 했어. 그래서 지대산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살기로 했어요. 근데 원주에 집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팔아야 되죠. 팔았어. 근데 오늘 2개 다 팔려서 빨리 가라고. 이왕 떠나는 거 빨리 떠나고 집이 동시에 2개 다 팔렸어요. 자, 그러면 집이 2개면 그 중에 하나는 2주택이고 하나는
1주택이겠죠. 자, 그러면 둘 중에 먼저 파는 주택과 나중에 파는 주택 중 어느 게 1주택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단 집이 두 개일 때는 어느 걸 1주택으로 봐? 먼저 파는 거, 나중에 파는 거. 그죠? 집이 두 개면 두 개 중에 얘를 먼저 팔아. 그게 먼저 파는 얘는 몇 주택이야? 2주택. 두 개 중에 먼저 파는 2주택이고 나중에 있는 게 뭐야? 1주택이죠. 이 얘기죠. 그러면 이게 두 개 중요한 거죠. 순서가. 왜? 마지막에 파는 건 뭘 받아? 비과세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뭐다? 근데 같은 날 두 개를 동시에 팔게 되면 순서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한다? 오야맘이라 했더니 내 맘이야. 내 맘대로 하면 돼. 고무실을 던지던 침을 튀기던 해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응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두 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한 경우는 당의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거로 본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자, 이 상태에서 요거를 갖다 이렇게 분할했어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걸 분할해버리면 얘가 분할하기 전에 여기도 주택의 부속 토지였죠. 근데 분할돼버리면 이쪽은 여전히 건물이 있고 여기는 없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나대지가. 그죠? 이렇게 분할해버리면 이쪽은 뭐예요? 과세가 되는 거죠. 근데 비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분할해버렸으니까. 근데 이럴 수 있죠? 양쪽에 건물이 있어, 이렇게. 그죠? 이렇게 분할했어. 양쪽에 건물이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2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2주택. 자, 그럼 아까 2주택이면 둘 중 먼저 파는 거고 나중에 파는 거 어느 걸 1주택으로 본다고요? 나중에 파는 거. 요게 그럼 굉장히 쉽죠? 자, 시험, 근데 법 조문은 뭐라고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택하고 주택으로 분할하는 경우는 둘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잖아요. 그 나중에 파는 걸 1주택으로 보니까 둘 중 먼저 파는 주택은 1주택이 아니다. 말은 맞는 말인데 조문을 그렇게 하니까 같은 느낌이 같은 말인데 어렵잖아요. 왜? 그냥 뭐라고 하면 돼? 둘 중 나중에 파는 걸 1주택으로 보면 쉬운데 뭐라고요? 둘 중 먼저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럼 이게 훨씬 느낌상 어렵습니다. 법은 원래 그 따위로 만듭니다. 항상. 그래서 둘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분할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참고에 보면 115페이지 분할 양도시 과세라고 돼 있죠. 주택하고 주택으로 분할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 과세라고 돼 있죠. 그 말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가로 안에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랬고 주택하고 토지로 분할하게 되면 뭐? 토지는 뭐가 된다? 과세가 된다. 그런 얘기죠. 고가주택은 앞전했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하나 더 물어보면 자, 고가주택은 뭘 고가주택이라고 한다 했죠? 네? 실거래가 구역적, 실거래가 구역적. 그럼 이 고가주택 여기 말고 또 하나 나온 데가 있어요. 양도세 말고 어디 나와? 부동산 임대소득의 비과세일 때 나옵니다. 근데 부동산 임대소득 비과세 따질 때는 기준시가 9억 초과고 양도세는 실거래가 9억 초과죠. 자, 이거 다르다겠죠? 고구주택. 얘는 고가주택. 얘는 고구주택이죠. 둘이 다르죠? 완전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 얘는 국세에서만 나온다 했죠? 국세. 얘는 지방세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국세 파트는 고급주택이란 말이 없어요. 지방세 파트는 고가주택이란 말 안 쓰죠. 얘 어디서 나와요? 취득세, 별골, 5선주 할 때 나오고 재산세, 고급주택 나오잖아요. 얘는 국세에서 나오는 거죠. 서로 개념도 다른데 어떤 분들은 아무리 상관 없이 이 두 개가 똑같은 줄 알아요. 아니, 완전 다른 얘기죠. 개념 다르고 그리고 뭐 국세, 지방세 따로따로 나옵니다. 그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건 알고 가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에 겸용주택 나오죠. 자, 이 부분은 작년에 계산 문제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계산 문제 뭐 또 나올 일 없겠고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풀어는 드리겠지만 일단 뭔 기억해야 돼요? 개념, 기준은 기억하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택 부분, 즉 주거 부분이 주거 이외보다 뭐면 크면 얘는 뭘로 본다?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작거나 같으면 주거 부분만, 각각이죠. 그러니까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결론은 뭐예요? 상가주택과 가시면, 팔면 어디가 더 커야 돼? 주거 부분이 크면 전체 다 주택으로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5대5로 돼 있으면 어떻게 한다? 반절만, 주거 부분만 비과세고 나머지는 세금 내야 됩니다. 근데 이 기준이요. 재산세도 있거든요. 그렇죠? 재산세는 겸용주택이 한 동의 건물이 한 구의 건물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동 주상복합이라고 있죠. 이런 뭐예요? 면적에 상관없이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랬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주거용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얘는 뭘로 본다?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지금 5대 5면 재산세는 뭘로 본다는 거야? 전체 주택. 그런데 그 상태 그대로 팔면 양도세에서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기준이 다르죠. 실제 처음에도 이게 각 파트별로 나옵니다. 양도세에서 이 얘기 나오고 재산세도 이 얘기가 나옵니다. 얘 같은 경우 이렇게 말해요. 주거와 주거의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렇게 물어봐요. 동일한 경우에. 그럼 뭐예요? 양도세는 동일하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전체 주택. 그러면 안 되고 주거 부분,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래야 되고 여기는요. 동일하다. 그럼 뭐?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기준이 다릅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115페이지 그 박스 밑에 참고 표시 있죠. 재산세의 경우 겸용주택은 한 구의 주택이 주거용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양도세의 경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주거 부분이 큰 경우에만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두 개 헷갈리지 마시고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면 116페이지에 3번에 허위계약서 작성 시 비과세 감면 배제라고 돼 있죠.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시험과 관계없이 실무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랬죠? 이걸 해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이게 뭐라겠어요? 갑하고 우리 둘이 매매를 했는데 얘가 비과세를 받은 거죠? 비과세. 그렇죠? 이렇게 돼, 비과세. 그러니까 얘가 비과세 대상이니까 얘한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운이나 업 계약서 써줬다. 이 얘기를 했죠? 업다운 계약서를 써줬다.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얘는 비과세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야, 넌 어차피 비과세니까 나한테 다운이나 업 써줘.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어차피 매매하는 거니까 뭐래? 그래, 해줄게. 뭐 난 비과세니까. 그리고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업이나 다운 계약서 생기는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 얘한테 있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요 이렇게 해서 걸리면 얘는 불이익을 안 줬어요. 갑은 걸려도 뭘 해줬어? 비과세를 해줬죠. 근데 이제 안 해줘요. 어떻게 했나? 걸렸어. 얘가 실거래가 4억인데 을이 계약서를 업해서 4억 7천에 써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4억 7천에 써줬어. 양도물로. 누가? 갑이. 자, 이 상태에서 걸렸어. 자, 걸리면 어떻게 되냐? 일단 요 금액 있죠? 이렇게 비교. 그 다음에 얘 있죠, 얘. 얘가 현재 비과세잖아요. 걸리면 양도세를 계산해요. 일단 걸리면. 그 얘도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 원래는요. 예를 들면 취득한 금액이 양도 금액이 있잖아요. 그럼 차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양도세 산출해봤더니 1억이에요. 원래는 얼마 내야 되는 거야? 1억을 내야 되는데 뭘 받은 거야? 비과세를 받은 거죠. 그러면 얘가 걸려버리면 세금을 계산해요. 비과세 되면 세금 계산해, 안 해?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 뭐로 계산해요? 어차피 비과세인데. 근데 걸리면 세금을 계산해. 그래서 요 있죠, 요 금액. 요 금액하고 요 차익 있죠? 얼마? 7천. 요 두 개를 비교해서 얼마? 작은 금액. 얼마요? 7천. 이거를 얘가 비과세 받을 금액에서 차감해요. 그럼 여기 생각해보세요. 갑이 받을 비과세로 차감한다는 얘기는 7천만 원만큼 비과세를 안 해준다는 뜻이니까 그럼 세금이 갑한테 얼마가 나온다는 거야? 7천이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걸리면 얘는 이거 하나 써주고 얘는 나중에 7천 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막 몇 억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1억 나올 수도 있고, 그죠? 해주면 돼,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이미 해줬어. 그쵸? 해준 사람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은 10년간은 발 못 뻗거죠. 제척기간 10년이죠. 얘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요거 이전에 써주신 분 상관없어. 이거 이전에 써주신 분들 걸려도 상관없어. 근데 이날 이후로 다운 써줬다, 업 써줬다 하신 분들은 앞으로 그 써준 날로부터 10년간은 언젠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운 나쁘면. 그럼 몇 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해주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 이거 절대 해주면 안 돼. 왜? 해줬다고 세무서에서 여러분 한 7년, 8년 지났다가 7, 8년 전에 판 게 갑자기 세무서에서 7천만 원 내라는 세금을 먹고 죽을 락도 없어. 7천만 원. 죽을 수도 없어. 왜? 7천 있어야 먹고 죽지. 못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해주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때 개정되고 제일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이걸 몰라요. 중개업자가. 개정된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한 1, 2년 동안은 다운을 써줬다는 거야. 본인이 그거 나사가지고. 주변에서. 이게 골 때리는 거야, 이게. 그 사람들이 나중에 걸리면 골 때리는 거죠. 근데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 웬만하면 안 걸립니다. 웬만하면. 이게 걸릴 일이 거의 없어요. 둘이 얘들들이 뭔가 왼수져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하지 않는 한은 웬만하면 안 걸립니다. 그리고 가격을 너무 격차가 심하거나 이러면 걸릴 수 있어요. 왜? 실거래는 한 10억이 되는데 누가 봐도 10억인데 7억이 썼다는 거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이 국토부에 조사하거든요. 요새 국토부에서 지금 저거 조사하잖아요. 어디야? 세종시
세종시 거기 막 분양가 점유가 엄청 났거든요. 그 지금 조사해도 공무원들 지금 뭐 작년에 뭐 해가지고 뭐 팔고 한 애들 막 지금 싹 다 저기 잘못되긴 했다니까. 걸리면 다 막 과태료 물고 다 해야 되죠. 이게 이렇다니까? 원주도 한번 왜 막 조사 가끔 나오잖아요. 걔들이 실태 조사한다 나오잖아요. 시에서 막 관리하고. 문 닫잖아 그러면 문 닫아놓고. 그죠? 좀 도망가야지. 이게 과열되니까 과열되면 이렇게. 이런 거 해주면 안 돼요. 제주도 같은 데는요 지금 땅이 없대잖아요. 하도 저기 돼가지고. 딱 가격도 엄청 올랐어요 거기. 왜? 너도나도 이제 제주도 가니까. 거기는 땅을 팔 때 다운계약서 안 써주면 매매를 안 한대요. 땅 주인들이. 왜? 내가 양도세까지 내가면서 안 판다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뭐요? 팔려면 다운을 써야 된대. 그 다운계약서 써주고 그래야 나는 양도세 못 내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 살려면 네가 다운 써주고 사든가 아니면 말든가. 근데 이거 국 때리는 게 이게 사긴 사야 되는데 해줬다가 했다가 나중에 걸리면 골 때리는 거죠. 내가 볼 때 거기도 조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제주도가 지금 워낙에 투기가 심해가지고요. 집이 몇 년 전에는 한 몇 년 전까 괜찮은데 지금 최근 5년 이후부터 거기 난리입니다. 난리. 가격도 엄청 많이 올랐고. 지를 수가 없다니까. 너도나도 제주도 가니까 뭐. 여러분 제주도 갈 수 없어. 여기서 집 팔아가 제주도 못 가. 옛날에는 팔고 가면 됐는데 지금은 여기 아파트 팔고 거기 가면 아파트 못 사. 왜? 비싸가지고. 그죠? 제주도도 이제 다 중국 애들이 사가지고. 그래? 우리나라 땅이 별로 없습니다. 좀 좋은 건 다 걔들이 샀죠. 그러니까 제주도가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지만 맨날 중국 애들이야. 한 100명 있으면 80명은 중국 애들이 막 뛴다 나가봐 막 얘가 이래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절대 해주면 안 됩니다. 누가 얘기해도 해주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게 2011년부터 개정되고 이 해 시험에 나왔어요. 2011년도 시험에 나왔어요. 이거 물어봤어요. 뭐 여기서 이랬을 때 비과세 받을 금액에서 차감할 금액이 얼마니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 문제 같으면 얼마가 되는 거야? 7천이 정도이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면 감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8년 자격이나 대토 같은 거 감면 받잖아요. 그 감면 대상인 사람이 또 뭘 해줬어? 이렇게 서줬다 걸리면 걔도 똑같이 계산해서 감면 받을 금액에서 차감시켜줍니다. 그럼 걔도 내야 되는 거야. 절대 해주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 판단에 허위계획서 작성 시 비과세 감면 배제가 그런 얘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뭐 이거는 시험에 이거 하고 나서 그 해 계산 문제 한번 나오고 그대로 거의 언급은 안 됐어요. 그냥 개념이 이런 거 있다라고 알고 가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뭐다? 거기 주택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여기죠? 보유. 그럼 2년 보유해야 되죠? 자, 그러면 보유기간은 뭘 가지고 따질까요? 여러분한테 제가 지금 몇 년 보유했어? 그럼 난 3년, 난 2년, 난 10년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난 2년 그러면 뭘 가지고 2년을 따져요? 그러니까 보유기간을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2년 보유했다는 걸. 그럼 뭘 가지고 보유기간을 입증하나요? 등기. 등기부상 취득일로부터 양도리 기본이죠. 아니면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그러니까 공부상으로 가는 거예요. 공부상. 그러면요. 거주기간 아시죠? 거주기간. 내가 그 집에 몇 년 살았다. 그 거주기간은 뭘로 가?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전출일입니다. 그러니까 보유기간은 공부상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이고 거주기간은 뭘로 간다?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전출일 이렇게 다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뭘 하라는 거? 2년을 보유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요. 만약에 여러분이 원주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롯데캐슬을. 집이 무주택자야. 그냥 분양을 받아가지고 이제 입주를 해야 돼요. 입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직장이 발령나서 거제도로요. 그럼 입주를 해야 되는데 발령났죠? 그럼 어떻게 해? 입주 못하고 등기치고 바로 전세를 주고요. 그리고 본인은 어디를 갔어? 거제도로 가서 집을 가서 이제 거기 전세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뼈를 묻어야 된다고 해서 2년 지나고 나서 요 원주 집을 팔면 나는 지금 분양받아서 들어가 살지도 못했죠. 등기만 치고 바로 전세해주고 입주도 못 해보고 그리고 2년 있다가 이걸 팔면 얘는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제가 산 적이 없어. 나는 분양만 받고 등기만 치고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 그리고 세금만 2년 흐른 거죠. 그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보유. 그러니까 보유는 뭐예요?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안 살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냥 뭐만 돼 있으면 돼. 그러니까 무조건 보유는 내 앞으로 명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명의 되는 순간부터는 세월만 흘러가면 보유한 거야. 그죠? 근데 거주는 그 집에서 살아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개념은 이게 잘하라고 하는 거 왜? 이 개념 잘못 이해하면 또 문제를 틀려요, 또. 옛날 서울하고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편중 3분 중동은요. 비과세 받을 때 3년 이상 보유에 2년 이상 거주했었어요. 그러니까 보유만 3년 하면 안 되고 뭐 줘야 돼? 거주도 2년을 해야만이 비과세 줬어요.
그럼 뭐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등기가 내 앞으로 돼 있고 몇 년 지나고 3년이 지났어야 되고 그리고 뭐 거기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전출시까지 기간이 몇 년? 2년 이상이 되었을 때만 그때 비과세가 되는 거죠. 동시 충족이 된다. 그러니까 거주하고 보유는 다른 거예요. 그죠? 두 개의 개념이 다르죠. 그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부터 이제 쭉 나오죠. 보유기간 예외에서 뭐 거주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것들이 개념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다 보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116페이지 4번에 2년 보유 나오죠? 보유기간의 예외 규정 나옵니다. 여기부터 예측하겠습니다.